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덕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일단 선서는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서 2026년 1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언 거부권을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 앉아 계셔 보십시오. 예,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족 관계된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증인께서 증언을 본인의 형사재판과의 관련이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증언 거부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증인신문 진행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시겠다는 의사신데요. 예, 특검 측 증인을 신청하셨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들에 대한 진정 성립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물론 공범 관계라고 해서 뭐 내용 부인할 때 증거로 할 수 없더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진정 성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증인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시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질문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증인 지금 특검 측의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재판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지금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부 증인의 형사재판이나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어서시고요. 예, 일단은 선서하시겠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게는 형사재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신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예, 형사재판과 관련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별 질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예, 앉으십시오. 예, 증인 신문 내용은 녹음하겠습니다. 증인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특검 측 주신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예, 한덕수 씨,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경찰 또는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541번, 1241쪽,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조서 사본입니다. 증인
올해 1월 21일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 있으시죠? 네, 당시 올해 21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21일, 25년 1월 21일. 1월 21일이요. 네. 네,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당시 증인 진술대로 게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조서 맞으시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뭐 진정성에 관련된 질문이라도 증언 거부는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다음 546번 1513쪽 증인에 대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1회 신문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 경찰에서 2024년 12월 13일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인데요. 증인이 당시 진술한 대로 게재된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증거목록 순번 547번 1539쪽 증인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인 2025년 2월 4일 경찰에서 조사받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 맞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증거목록 548번 1625쪽 증인에 대한 3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인 경찰에서 2025년 5월 26일에 세 번째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 있으시죠? 당시 작성된 조서인데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증거목록 603번 3716쪽입니다. 증인 2025년 7월 2일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당시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증거목록 604번 3797쪽 진술서입니다. 이거는 이 서류는 증인이 특검에서 7월 2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 제출한 본인의 진술서입니다. 본인이 작성 제출한 진술서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거목록 832번 8877쪽입니다. 2024년 12월 11일에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중에 증인의 발언을 기재한 회의록입니다. 국회 회의록인데요. 당시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총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저녁 8시경에 국무총리 공관에 있었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공관에 있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와라. 라는 말을 듣고 20시 40분경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사실이 있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대통령실로 부르는 이유를 알았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을 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와 있었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시 45분경 김영호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 옆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집무실에는 피고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20시 49분경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리고 20시 55분경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왔는데 기억하시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 설명했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집무실에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